네, 오늘의 가장 핫한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지난달 고용 성적표가 발표됐습니다. 그야말로 쇼크 수준이었는데요. 취업자 수 증가가 8년 반 만에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아침에 고용 동향 뉴스 듣고서 사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5천 명에 그쳤는데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까? 기사들 눈 감고 쓰는 기사가 있어요. 출산율, 예. 자살률, 예. 노인 빈곤율, 가계부채. 날 때마다 족족 최저 최고. 여기에다가 이제 고용 지표인 이 실업률, 취업자 수마저 이제 더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사실 위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1998년 IMF가 있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2018년 사실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있지만 직격탄으로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상 한 달에 40만 개씩 늘었던 일자리가 지난달에는 5천 건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지금 6개월 연속 지금 10만 명 내외로 계속 이제 지금 횡보하고 있고 계속 그것도 적다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예고된 악재가 아닌가. 이미 사실 지난달 이제 산업 동향을 보게 되면 생산 투자가 고꾸라졌죠. 소비 둔화되고 있고요. 2분기 성적표를 보면 이미 제로 성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물론 뭐 그동안 뭐 청와대는 국고 부진하면서 뭐 인구 구조의 구조학적인 문제다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갖고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건데요. 그 증거로 업종별 일자리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나타내고 있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12만 7천 건이 줄었죠. 물론 이거는 지금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인 뭐 조선이나 자동차, 운송 장비 업종이 타격을 입었던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은 도소매업이 3만 8천 명 줄었고 음식 숙박업이 4만 2천 명. 도소매업은 벌써 8개월째, 음식 숙박업은 14개월 연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근로자가 늘어난 반면 임시 근로자들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동안 정부가 굳고 부인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도 고용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로 좀 한정을 해서 보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달에 뭐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뭐 폭염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늘 고용 쇼크 때문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휴가했다가 다시 긴급히 돌아와서 긴급 현안 대책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주재를 했는데 사실 경제수장으로서 점점 악화일로 있는 고용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판단 때문인데 문제는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회의 참석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비슷한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 뭐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다, 주력 산업이 한창 이 고용의 창출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그리고 자동화 등의 구조적 요인, 여기에다가 일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정부 재정 투입을 계속했습니다. 일자리만 거의 20조 원 가까이 쏟아부었죠. 그러나 정부의 재정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건 허울 좋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게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고용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게 말처럼 쉬워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고용 동향 내용을 다시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실업자 수도 7개월째 100만 명을 웃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구조적으로 6개월 이상 이렇게 이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게 이 지난 2000년 이후 지금 최악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번의 위기는 우리가 정말 직격탄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이 흔들리면서 나타나는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라면 그러나 올해는 좀 다릅니다. 올해는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2분기 4%가 넘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0.7% 제로 성장에 그치고 있고요. 그리고 실업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자발적인 실업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실업자 수가 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에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청년 실업률도 좀 여전하죠? 그렇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지금 지표는
1년 전에 비해서 뭐 9.3%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러나 체감 실업률을 보게 되면 예. 22.7%로 오히려 0.3%포인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예.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 4명 가운데 1명은 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자발적 실업률을 합치게 되면 오히려 지금 뭐 아르헨티나, 뭐 터키 이런 이제 굉장히 위험한 국가들 수준에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 정부가 이 아킬레스건 하반기 경제 정책의 가장 큰 이 변수가 뭐냐? 바로 일자리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최근의 고용 성적표를 좀 들여다보면요. 연령별로 보면 우리 노동시장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취업자 수가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예. 40대가 지난달에만 14만 7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1998년 정말 IMF의 직격탄을 맞았던 당시에 15만 2천 명 줄어든 이후 최악입니다. 예. 40대는 사실 그 가정에서는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가장 지출이 많은 세대입니다. 자녀 교육비부터 시작을 해서 주택 관련해서 대출받은 게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씀씀이가 많은데 이들이 지금 대부분 어떤 업종에 지금서 일자리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느냐? 도소매업, 숙박업, 제조업 이렇게 임시직 위주로 일자리가 많이 줄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 물론 뭐 구조조정, 뭐 날씨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더 더웠다 이러면서 이제 숙박, 음식업, 건설자의 취업자 수가 일부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40대 취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이 문제점으로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대목입니다. 예.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특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조업은 예. 이제 논산 공장이 이미 이제 GM 공장이 폐쇄를 했고 일부 이제 GM 공장의 경우에는 자본 투입을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지역 경제에 대해서는 해법이 안 보입니다. 그 지역 경제는 부동산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이 소비 내수가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 차별화돼서 조선과 이제 자동차 업종이 구조조정이 진행된 데는 하루빨리 좀 이 재정 투입을 해서라도 여기서 지금 놀고 있는 분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부분들, 일시적으로 이제 이 자동차 업종이 이 퇴석함으로 해서 주변 상권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예.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예. 또 도소매, 숙박, 음식업 이 부분에 있어서도 취업자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이제 자영업자들 그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뭐 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통계상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 이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8개월 연속, 숙박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년 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예. 가장 큰 직격탄이 바로 최저임금이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이게 지금 뭐 오늘도 그렇고요. 어제도 그랬죠. 이 뭐 도소매 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겠다. 14일 내놓겠다고 했던 것이 지금 16일로 연기가 됐고 16일에 나온 것은 일부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안이지 구체적인 예. 방안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정부가 어떤 대책안을 내놓는지를 좀 들여다보고 난 이후에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도소매 숙박 음식업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받는 업종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건비 부담도 상당히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내년에 최저임금이 더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럼 일자리도 더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뭐 업종별 차등화 이거는 뭐 물 건너갔죠. 그리고 이미 뭐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은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미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2년 후면 다시 그 범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대로 후속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일자리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일부 소상공인들은 이미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을과 을의 대결, 피해는 국산이 국민이 따는 형국이고요. 여기에 혈세를 더 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과연 어떻게 정부가 해결해 나갈지가 이제 하반기 경제 정책의 운영의 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부 경제 정책의 제일 목표가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현실은 이렇게 따로 노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한 20여 년 정도 저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게 지금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 해법을 파고들면 해법이 나오는데 지금 이건 우리나라에는 외부적인 충격에 의한 요인이 아니라
국내 정책상의 변경에 따른 어떤 일시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좀 이 추세, 경기가 꺾이는 상황에서 이 정부가 지금 덤터기를 쓰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정부는 이제 속도 조절론을 일부 수용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 성장의 기치를 내걸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우선 뭐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했고요. 그리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해봐라라고 경제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득권층, 기존 이 업권에 대한 이제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혁신 성장을 구호로 내걸어서 그 구호로만 그친다면 예. 내년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청와대도 그렇고요, 정부도 그렇고요, 국회도 그렇고요, 노동자도 그렇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데 머리를 합심하지 않는다면 더 큰 이 경제의 어떤 큰 그림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뚝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 고용 안 좋고 내수 안 좋고 또 수출 그나마 수출도 뭐 미중 무역 갈등 변수가 있고요. 우리 경제 곳곳에 지금 악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전문가들이 사실은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회에 어떤 조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사실은 지난 4월이었습니다. 김광두 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과외 교사로 통하시는 분이 이 경제 심상치 않다. OECD 선행지수로 보면 경기 이미 하강 국면 초입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모두가 다 부인했습니다. 예. 이게 같이 경제 컨트롤 타워가 같이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정확한 진단에 앞서서 처방을 내놔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야? 라고 먼저 선을 그어놓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혼자 바쁜 것 같습니다. 정말로 혁신 성장을 하는 것은 정작 국회고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야 될 곳은 이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민간에 주어져야 되는데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20조 이상 가까이 돈을 쏟아가면서 정부 재정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어봤더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민간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당근과 채찍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채찍 하나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과연 삼성이 앞으로 3년 동안 180조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일자리 창출과 크게 기여하겠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내놓는 것들이 굉장히 큰 그림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의 호응해서라기보다는 자기네들 자동화라든가 기존에 투자했던 것을 더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주도를 하고 그리고 국회가 과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혁신 성장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제 네거티브가 아닌 이제 포지티브 규제로 이것만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안 됩니다라는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걸 좀 바꿔야 합니다. 적어도 이 부분 빼고는 다 됩니다라는 이제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은 사실 국회입니다. 알겠습니다.